자, 독서 7 답 불러드릴게요. 자, 1번은 4번이고요. 2번 4번이고요. 3번 5번이고요. 4번 3번이고요. 5번 4번이고요. 4, 4, 5, 3, 4. 네, 이거 하시에요? 괜찮아, 다들? 같이 보자. 내 생각에 이거는 내신으로 내기 되게 쉬워. 진짜. 너는 이거 나오잖아. 안 할래요? 안 돼요. 그래서 5번 맞았다. 나이스. 5번 맞았다고? 2번 뭐였어? 2번. 2번도? 네. 알겠습니다. 자, 보자. 1단락부터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울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일까? 지금 뭐 했어요? 물어봤죠? 물어보면 뭐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그치? 그러면 결국에 저울이 어떤 원리로 작동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인가? 무게 측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무게 측정하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원리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원리인 것인가?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답이 원리일 테니 어떤 원리이지? 라고 생각해야지, 찾아야지 생각하면서 양팔저울과 대저울 두 개 나왔죠? 그럼 저 두 개가 같은 원리인지 다른 원리인지를 판단해야 돼. 양팔저울과 대저울은 지뢰의 원리라는 첫 번째 원리를 활용하고 있나 봐. 지뢰의 원리를 응용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양팔저울은 지렛대 중앙에 받침점으로 하고 양쪽이 똑같은 접시 위에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은 것이래.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겠죠? 요 위에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한쪽 접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여기에는 물체를 올려놓고 물체. 그 다음 두 번째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는구나. 그냥 이 정도겠죠? 이런 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렛대가 수평을 이루었을 때 추의 무게가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이루게끔 만드는 거 역시나 수평 관련되는 거 나오죠. 그런 다음에 추의 무게가 바로 이런 물체래요. 그러나 양팔저울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대요.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 이거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 뭔 거야? 문제 상황인 거잖아요. 저 양팔저울에.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점을 보완한 게 바로 대저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대저울과 관련되는 것도 우리가 나눠서 기억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대저울은 내용이 없더라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 이거 측정할 수 있어 라는 걸로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대체 이거랑 다른 점은 뭐지? 그리고 공통점은 뭐였죠? 공통점은 지뢰의 원리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자. 받침점에 가까운 것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고 반대쪽에는 작은 추를 걸어 움직여서 지렛대와 평행을 이룬 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얘도 마찬가지. 얘 수평인 것처럼 얘도 평행을 만들어내는 거는 공통점인가 봐. 이렇게 공통점인데 중요한 건 요거겠죠. 약간 다른가 봐요. 자, 이쪽. 자, 왼쪽에 물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져갈게요. 자, 물체를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 받침점 가깝고요. 그 다음 여기에 추를 거는 거겠지. 추 걸고 이 추를 가지고 왔다 갔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통해 수평을 찾아내는 방법인가 봐 라고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물체의 무게 그리고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그리고 추의 무게, 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래서 이걸로부터 평형을 이루는 그런 지점을 알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대. 그러면 우리가 대저울과 관련되는 거 말고 대저울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이 그림 말고도 뭐 하나 더 가져가야 돼? 수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에다가 곱하기 거리 1번 그 다음 여기는 거리 2번이겠죠? 추의 무게에다가 거리 2번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하겠구나 라는 걸로 가져가야 될 거야. 그런 다음 3절로 한번 가볼게요.
2달러. 이번에는 전자저울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전자저울. 자, 그러면 전자저울은 단락이 나눠졌잖아. 그러면 단락이 나눠졌다라는 거를 토대로 하면 얘는 당연히 원리가 1번 지뢰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를 활용하겠지. 그걸 찾아야 돼. 그럼 보자.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장치 스트레인 게이지가 붙일 때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작동 원리는 무게 측정 소자인 거야. 지뢰의 원리 1번 그리고 2번이 무게 측정 소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한다는 건 뭐가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돼. 이게 필수 조건이야.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는 뭐 하는 애인가 봤더니 스트레인을 감지한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체 스트레인이 뭔데? 라는 게 궁금하지? 그러니까 스트레인이 뭔지 설명을 해주겠죠? 자, 보자. 그래서 무게 측정 소자는 보니까 금속 탄성체로 되어 있대. 그러면 이 소자가 금속 탄성체라는 거는 같은 말이니까 그냥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금속 탄성체에. 그 다음 전자조열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금속 탄성체 무게 측정 소자에는 스트레스에 따라 스트레인이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또 뭔데? 그러니까 설명 또 해주죠. 스트레스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압력과 같은 말이래요. 그러면 이거 그냥 압력이구나 라는 말로 동원치 않는 게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압력과 동일하며 그리고 스트레인이란 뭔지 이제서야 나오네. 스트레스에 의한 즉 압력에 의한 길이 변화량을 이야기하는구나. 압력에 따른 길이 변화량 그렇구나 라고 가져가야 되지. 그래서 길이 변화량을 감지하는 장치가 있어서 그거를 무게로 측정할 수 있어요 라는 걸로 읽어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걸로 길이의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난 길이의 값으로 나눈 거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겠지. 스트레인은 뭘 얘기하는 거냐?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특히나 뭐라고 얘기하냐? 압력에 의한 변화량이긴 하지만 뭐로 나눈다? 길이의 변화량. 길이가 변했고 그 길이의 변화량을 뭐로 나눴습니다? 길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원래값 원래 모습과 변화된 길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더라 라고 생각해야지. 보통 우리가 이게 전체분의 변화량 이런 뜻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비율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나누기는 비율로 문제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따라 금속 탄성체 N은 당연히 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인장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스트레인 게이지에서는 스트레인에 따른 저항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에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스트레스에 따라서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인장 변형은 스트레인 게이지에 결국엔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럼 결국에 일어나는 변화는 인장 변형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 저항 변화도 일어난다라는 걸로 변화가 일어나는 포인트만 좀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 모든 변화의 포인트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인은 스트레스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개의 관계점은 이렇게 비례하는구나. 전기 저항은 그 스트레스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인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전기 저항. 그러면 우리가 비례관계를 그냥 저런 모양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크면 스트레인이 크고 전기전이 커요 라는 걸로 각각의 비례관계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평상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저항 변화는 매우 작아. 이 저항 변화가 굉장히 조그맣구나. 그래서 저항 변화가 작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저항 변화가 매우 작아서 증폭 회로에 통해서 증폭을 시키고 그거를
증폭된 거를 전기 신호로 전환한 다음 그걸 또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구나. 이거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라는 거는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요 증폭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이런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아이들 중에 특히나 뭔가 되게 조그맣게 미세하기 때문에 이거를 증폭해야 돼. 혹은 아니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축소해야 돼. 이런 장면이 나올 때 그거를 문제로 구성시킬 수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증폭 관련되는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저게 있고 저게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비례관계로 퉁퉁퉁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근데 분명히 다를 수 있겠죠. 스트레스와 전기 저항의 크기는 충분히 달라. 왜? 얘는 미세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디지털 신호를 바꾸면 당연히 지식에 해당되는 글자가 나타나더라 라고 이렇게까지 화살표를 연결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래서 전자적으로 해서 금속단선체는 가해진 스트레스에 대해 일정한 스트레인을 발생시켜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인 발생합니다 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 부품으로 시간에 따라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돼. 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탄성의 한계점이 높아야 돼. 탄성의 한계점이 높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을 결국에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랑 똑같이 너무 늘어났을 때도 변치 않아야 돼라는 거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서의 조건입니다 라는 걸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겠다. 그런 다음 이렇게 높아야 한단가요? 높아야 한다. 그 다음 전자저울에 너무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자, 안 보이니까 이거 좀 살짝 칠게요. 자, 너무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 금속 탄산체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지 않는 소선 변형이 일어난다. 결국에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원래대로 복귀하는 금속 탄산체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야 돼 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크겠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했으면 문제가 되니 결국에는 소선 변형이 일어나는 스트레스는 안 좋더라 라는 걸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려면 소선 변형 X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단락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트레인 관련된 내용이네. 자, 스트레인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의 무게, 앞에서 스트레인이 발생한다, 저항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 이루어지지.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내용들이었어. 그래서 아까 무게 측정 소자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리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게 측정 방식이 나올 거고 그 무게 측정 방식이 바로 초, 정밀, 미량, 저울 요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활용할 때 어떤 효과가 드러나는가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앞전 효과가 필요해. 이게 세 번째 효과겠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전 효과가 일어나는 수동 진동자 센서를 통해 무게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대요. 세 번째 원리. 뭔지 안 나왔으니까 설명해주죠. 앞전 효과란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에 의해서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가 상호 변환된대요. 아, 전기 에너지와 기계 에너지가 이렇게 상호 변환되는 건가 봐. 그런 특이한 현상이래. 그 현상이 앞전 효과니까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1차 앞전 효과는 결정 구조를 가지는 재료인 결정성 재료에 기계적인 압력을 가하면 일단 1번이겠네. 기계적인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에 비례해서 결정성 재료에 전압이 발생되는 것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전압 발생 이렇게 되죠. 그게 1차. 그 다음 2차 앞전 효과란 결정성 재료의 결정을 사이에 전압이 이렇게 걸리면 그때
절전세로의 변형이 생기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압이 생기는구나. 변형이 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얘기한대요. 그런데 수중 진동자 센서가 이런 앞전 효과가 있다니까 얘는 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고 절단된 각도와 두께에 따라 고유의 주파수가 달라지는 재료로 고유의 주파수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특정한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렇게 한 이유로 앞전 효과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결정성 재료래요. 고유 주파수는 물체가 갖는 고유 진동 주파수이다. 그래서 초정밀 미량 저울에 사용되는 수정 진동자 센서는 전극 사이에 일정한 두께와 방향으로 잘린 수정 결정판을 넣고 여기도 나오죠? 무슨 주파수? 특정 주파수. 이유는 특정이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고유이기 때문일 거예요. 고유 주파수 특정 주파수 값을 갖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서 이번에 뭐가 발생? 자, 공진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공진이 제일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공진이 발생되고 공진 주파수는 질량 변화에 민감하여 그러니 앞전 효과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초정밀 미량, 작은 물질의 무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질량 변화에 민감한 아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런 게 민감해서 수정 진도자 센서를 사용하는 초정밀 미량 거울 위에 물질을 흡착시키면 흡착되는 물질의 무게에 비례하여 공진 주파수가 감소가 일어나고 그렇게 흡착과 탈착에 의한 공진 주파수의 변화량을 통해 물질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앞전 효과, 그 다음 두 번째 기계와 전기의 상호 변화, 그 다음 그렇게 기계적인 에너지와 전기적인 에너지가 상호 변화할 때 중요한 게 고유 특정 주파수이고 그렇게 특정 주파수를 가했을 때 뭐가 변화한대요? 공진 주파수가 변화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있는 관계성 체크해야겠다라는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물질을 흡착했다라는 건 물질의 무게를 재겠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물질을 흡착했을 때 이렇게 흡착했을 때 무게에 비례하여 감소가 일어난다라는 거니까 무게가 늘어난다라는 게 흡착이랑 같은 말일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주파수가 감소한다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탈착이라는 것도 밑에 있으니까 탈착됐다는 건 무게가 줄었다라는 거기도 하고 아예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주파수가 커집니다라는 반비례 정도만 체크하시면 문제가 풀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각각이 몇 개로 나와 있죠? 지금? 한번 봐봐. 뭐뭐뭐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로 뭐 얘기했어요? 양팔저울과 대저울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양팔저울과 대저울은 지뢰의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근데 지뢰의 원리이긴 한데 대저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지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양팔저울과 대저울 이렇게 있을 때 양팔저울은 뭐 할 수 있는 거? 수평을 통해서 물질을 잴 수 있어 라는 건데 여기의 문제점에서 이거죠. 부피가 크거나 혹은 무게가 클 때 그때 사용할 수 있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요거 일단 지뢰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자저울 원리는 무게, 측정, 소자 이거를 통해 전자저울이 있고 전자저울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스트레인이 발생하고 스트레인에 의해서 전기 저항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증폭시켜서 뭐 할 수 있습니다? 증폭시킴으로써 뭔가 기계적인 신호를 바꾸면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 기계 신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숫자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뭐가 일어나면 안 된다?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안 돼. 변화되면 안 돼. 누가? 요 무게 측정 소자인 금속 탄산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정리.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아주 미세할 때라는 걸로 여기 나와 있듯이 초정밀 미량저울 요럴 때는 앞전 효과를 활용하는구나 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앞전 효과는 전기 에너지와 기계 에너지를 서로서로 바꾸는 것 그리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건 고유 주파수를 통해서 진동 진공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고유 주파수를 통해서 진공 주파수를 활용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흡착할 때 한마디로 무게가 있을 때는 뭐 하더라? 얘게 진공 주파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지금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겠니? 두 개 구분하세요. 혹은 아니면 이거 관련되는 거 구분하세요. 아니면 이거 관련되는 거 구분하세요. 각각의 특징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이거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서 무엇이 무엇에 대한 특징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 하나 더. 관계성은 무조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관계성 가져가시고 여기서의 관계성은 몇 개 없어요. 우리 여기서 나왔었던 이거. 요거. 흡착했을 때 진공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스트레인, 정기적 저항 커집니다 라고 했는데 얘는 소량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증폭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요 내용. 이런 거 관계성 하나 있었고 하나 더 관계성 있었죠? 어떤 거? 물체 무게, 거리 그리고 추 무게, 거리 이렇게 두 개 구분하는 거. 이게 다였지. 그러면 요 관계성은 무조건 문제가 만들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쵸? 이게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겠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1번. 자, 1번 문제는 답을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자, 1번. 양팔저울은 지렛대의 중앙. 당연하겠지. 양팔저울의 특징은 중앙에 있는 거였어요. 끝. 전자저울 3단락, 2단락 관련된 내용인가요? 무게 측정 소자, 원리. 그냥 맞는 말이죠. 인장력. 당연히 일어나는 포인트였어요. 인장력 그리고 인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까 변화 관련되는 거 저항 변화나 인장 변화 두 개였잖아. 그 다음에 결정 구조를 가지는 고체. 이번에 우리가 당연히 어디랑 연결되겠어요? 미량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기계적 압력과 전압이라는 거는 당연히 연결되는 포인트니까 맞는 말. 4번 갈까요? 전자저울의 지시계에 나타내는 숫자의 크기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작용 저항각과 같다. 지금 요거 딱 아까랑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야. 스트레스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발생하고 전기 저항이 발생합니다. 아, 이거 커지면 이거 커지고 이거 커집니다. 라는 비례관계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이 결국에는 저울에 나타나는 값이야 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시켜줬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요거였죠. 이런 건 제가 문제 나온다고 했죠. 전기 저항 이거 뭐라 그래서 아주 조금이어서 뭐 해야 된다? 증폭해야지만 저울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럼 두 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지. 누가 커? 저울이 크겠죠. 이런 거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당연하게끔. 그러니까 당연하게 문제가 나오는 애가 당연하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놓쳤다면 요런 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 내가 좀 주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데 도움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같지 않죠? 저항값은 굉장히 작을 거예요. 다음 5번. 저항을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 이건 아까 초미세 뭐 이런 거였죠. 그런 전자저울은 그렇지 않은 전자저울보다 물체 당연히 이거는 5번은 좀 너무했지. 5번 안 읽을게요. 자, 그 다음 자 2번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양팔저울, 대저울, 전자저울 이 세 개를 구분했죠? 그러면 봐봐. 2번이 양팔저울, 대저울, 전자저울을 비교하는 문제면 3번은 무조건 뭐에 대한 문제겠니? 3번은 무조건 초정밀 미량저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각각 문제가 이렇게 하나씩 물어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쵸?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자, 기억, 니은들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갑니다.
1번 기역에서 양쪽에 매달거나 올려놓은 접시의 무게는 당연히 같아야죠. 왜? 뭐 해야 되니까?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템이었으니까 적절한 말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물체와의 당연히 뭐였어요? 균형, 수평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뢰 원리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수평과 관련되는 내용이야 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겠지. 그 다음 3번 기역보다 니은이 부피가 큰 물체. 이거는 당연하죠? 얘도 마찬가지. 이 기역의 문제점 한 개를 니은이 보완했어. 니은이 보완한 점은 아마 이걸 거야 라는 거 맞는 말. 4번 디귿은 니은과 달리 소선명을 하는 물체의 무게는 측정할 수 없다. 이거 답 4번인데 자 4번도 마찬가지로 조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디귿은 무슨 거였죠? 스트레인과 관련되는 전자저울이었어요. 근데 전자저울 관련되는 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 소선병원이 일어나면 안 돼 라는 포인트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저울 지금 맞는데 소선병원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소선병원 있으면 측정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풀게끔 선택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에 X 쳐야 돼요? 자, 소선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는 대상이 누구였니? 누가 변하면 무게를 측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 금속, 탄성체. 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필요한 도구인 금속 탄성체가 변형이 일어나면 무게를 측정할 수 없어 이 뜻이었지. 그치? 그런 내용이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죠? 문제에서는 선택지가 뭘 지칭하냐면 소선 변형을 하는 물체 자체의 무게. 이거는 뭐 소선 변형을 하든 말든 전자저울은 무게는 측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소선 변형을 하는 물체 이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소선 변형을 통해서 측정할 수 없으려면 소선 변형한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 거야? 금속 탄성체여야 된다라는 걸로 읽어야 돼. 그러니 수식받는 말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야 되겠지. 그치? 4번 저도 이거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요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아주 작은 애들은 미량저울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미량저울 같은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아예 없는 말이잖아요. 단락과의 관계성으로 연결시켜보면 1, 2단락이 아니라 3단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또 아니더라 라는 걸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답은 4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제 생각에는 4번은 좀 쉽게 풀었을 텐데 3번은 좀 어렵게 풀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 조금 좀 같이 가볼게. 4번 같은 게 아예 3단락 자체에 대한 문제니까 얘는 다른 것들을 다 활용할 거야 라는 걸 이미 문제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양팔저울 물어봤고요. 이번에 대저울 물어봤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금속, 탄성체, 전자저울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1단락, 2단락을 엮어서 문제가 낸 게 2번, 3번 두 개고 4단락 문제 무조건 내야 되니까 3단락 문제 무조건 내야 되니까 4번으로 문제를 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요 내용을 한번 봐보자. 자, 양파저울의 한쪽 접시에 1kg의 추를 올려두고 나머지 한쪽 접시에 가를 올려뒀대요. 그러니까 가가 물체가 되겠지? 정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한쪽 접시에 추를 올려두고 1kg의 추를 올려두고 이쪽에 가를 올렸어. 그랬는데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1kg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었다는 건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 1kg과 가를 비교했을 때 가가 훨씬 더 1kg보다 무게가 적어요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대저울. 대저울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위치에 추를 걸어두고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나를 걸었을 때 나가 그러면 물체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받침점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고요. 나는 이쪽에 걸려 있겠죠. 나가 걸려 있을 거고 추는 훨씬 더 많이 왼쪽에 걸려 있었을 거예요. 1kg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나를 걸어둔 쪽으로 기울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일단은 1kg 하고 연결지어서 나가 더 무거워요 라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 봤잖아. 뭐 봤어? 대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식을 봤지? 계산하는 거 있었죠? 뭐 있었어? 아, 추와 거리 1. 이게 거리 1이겠지? 그 다음 나와 물체와 거리 2. 요게 거리 2겠죠? 요거 같아 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여기는 같지 않겠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오른쪽이 무거워 라는 걸로 갈 거예요. 이 식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될까요? 자, 추는 1kg, 거리는 30. 나는 모르겠고요. 거리는 2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나와 관련되는 거 계산하면 그냥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로 간다면 1kg보다는 아예 1.5kg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1kg도 아니고 1.5kg보다도 커요.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 아무런 물체도 올려놓지 않은 그런 전자저울의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원래 이거였대. 원래 길이라는 거 설명 딱 하자마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기억하실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었죠? 뭐 있었지? 금속 탄성체 블라블라 하는 스트레인. 스트레인이라는 건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었더라? 원래값에서 분의 세모는 변화량이죠? 길이 이렇게 되잖아. 스트레인 자체가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 원래값과 관련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울에 10kg의 상자를 올렸을 때 금속 탄소체가 몇 cm 늘어났다? 1cm 늘어났대. 그러면 이거 그냥 적용하면 되잖아요. 원래값 얼마? 10cm에서 변한 게 1cm 이렇게 늘어났었대. 됐죠? 이거는 상자만 올렸을 때예요. 그런데 상자 위에 이번에는 달을 올렸대. 그랬더니 길이가 12cm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달을 더 올렸을 때 변화량을 가져가야 되지. 자, 기억해야 돼. 원래 값에서 얼마큼 늘었어요? 2cm 는 거예요? 2cm 늘었다라는 거는 누구와 누가 합쳐졌을 때? 상자와 다가 합쳐졌을 때 2cm지. 그러니까 상자랑 다가 합쳐졌을 때 그때 2cm가 는 거야. 맞아? 10cm에서 2cm가 는 건 상자와 다가 늘었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자와 다도 중요하겠지만 다만 올렸을 때도 중요할 거 아니야. 다만 올렸을 때는 몇 cm가 늘어나는 거니? 여기 원래 11cm였잖아. 상자만 올렸을 때. 그러니까 이 11cm였다가 12cm가 됐습니다 라는 건 플러스 1cm 늘었어요 이 뜻이죠. 1cm가 늘었다는 건 다가 몇 킬로란 소리일까? 몇 cm일 때 1cm 늘었다 그랬지? 몇 킬로일 때? 10kg일 때 1cm 늘었다 그랬잖아. 직관적으로 다가 몇 킬로그램일까? 10kg이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1cm가 또 늘었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있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거 말고 그냥 다만 있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얘도 마찬가지. 다만 올려도 원래값 10에서 1cm만 변했어요 라는 걸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스트레인이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0.1 정도 변화가 일어났네요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똑같이 1cm가 됐으니까 다의 무게는 10kg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무거울까? 라는 거는 가장 쉽죠? 가, 나, 다 해서 이 관계일 거야 라는 거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갈게요 이제. 자, 보기는 항상 뭐 해야 돼?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1번 갑시다. 가와 나를 전자저울로 측정했을 때 금속 탄소체의 길이 변화량, 무거우면 변화량이 커요 라고 얘기했지? 압력이 많으면 길이 변화량이 크니까 당연히 나가 더 크다. 당연한 얘기겠죠. 가보다 나가 크니까 맞는 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대저울의 받침점을 오른쪽으로도 옮겨야 돼.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긴다라는 거는 거리가 점점점 이쪽이 길어진다라는 뜻이잖아. 거리가 짧아지잖아. 그러면 받침점을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요 거리가 늘어나고 요 거리가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커지고 이 값이 적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랬을 때 요게 평형으로 될 수 있어. 이 얘기죠? 그쵸? 요렇게 되니까 얘도 맞는 말. 오른쪽으로 옮겨야지만 거리 조절이 이루어져서 양쪽을 등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가져가서 나도 요 2번도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거고 3번 가와 다를 양팔저울의 접시에 각각 올려놓았대요. 그럼 당연히 누가 무거워요? 가다 올렸으니까 가가 무거워 라는 건 당연하겠죠? 맞는 말 4번은 달을 올린 전자저울에 달을 더 올린다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모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에다가 가까지 올렸어. 무게가 늘어난다는 뜻일 거죠. 그러면 무게가 늘어나면 스트레스 압력 늘어나고 당연히 스트레인 늘어난다라는 건 그냥 비율로 정비례 관계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 5번일 것 같은데요? 자, 5번 확인해 볼게요. 다만 올린 전자저울 얼마예요? 다 10kg. 이렇게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은 10kg의 상자만 올린 스트레인 게이지 어때? 두 개 같을 거 아니야. 두 개의 저항 값을 비교하니까 저항이랑 저항은 똑같다. 5번이죠. 그래서 뭐야? 크다네. 그렇죠? 같으니까 크다 틀렸다. 이렇게 가져가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솔직히 1.5까지 안 가더라도 솔직히 여기 1.5까지 문제를 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1kg보다 무거워, 1kg보다 가벼워 이 정도만 판단하면 됐으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라스트 아니다 5번도 있구나. 자, 4번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윗글에 가를 바탕으로 가는 몇 달러? 가는 3달러. 3달러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초미세, 정밀 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초미세는 뭐를 가지고 한다 그랬더라? 압전 효과 활용한다고 했었고 이 압전 효과 관련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랑 기계를 이렇게 바꾸는 거 고유값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 고유값을 통해서 뭐 확인할 수 있다? 진동, 주파수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무게가 있으면 주파수 떨어져 이 관계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지문은 그죠? 그럼 여기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죠? 요게 주파수 변화 시간에 따른 공전의 주파수 A, B, C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점점 주파수가 쭉쭉쭉쭉쭉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관련되는 거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게 제일 누가 무겁겠니? A, B, C 주파수 비교하면 무게가 누가 제일 크다? 지금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건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라고 했었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그대로인데 떨어지고 떨어지죠? 그럼 무게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A, B, C 무게를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무거워? C가 무겁겠지. 이게 무게잖아. 무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파수가 얘가 제일 크다, 제일 많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무게가 크니까 반비례 관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1번에서 뭐 물어봤어요? 가장 무게가 큰 건 뭐예요? C예요 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봤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수정 진동자 센서에 가해지는 전압을 달리하면 공진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잖아요. 고유 전압값이 있어야지 특정 전압값이 있어야지만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진동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압이 달라지면 고유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이거 그냥 맞는 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지? 그 다음 3번 저울 위에 올려진 세포막 ABC를 탈착시키면 이렇게 되네요. 올려져 있다라는 거는
흡착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여기는 탈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탈착이라는 거 무게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무게가 없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무게가 없어진다는 조금 그러니까 무게가 있다가 내려간다라는 거니까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겠네요. 맞아요. 반비례 관계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소 X 답은 3번. 이해되시죠? 관계성 이거 두 개 그대로 연결되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나머지 4번, 5번도 갈게요. 4번 진동자 센서 진동 센서의 수정 결정판의 두께를 달리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파수도 달라져야 돼라는 거니까 역시나 주파수 달라질 수 있어. 너무 많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센서의 수정 결정판의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 에너지 이거는 그냥 변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위에다 쓴 거 그냥 다 선택지에서 다 뿌려졌죠. 그러니까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가 문제를 맞추는 지름길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도 좀 볼게요. 자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맥적 의미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말이 보통 서술어잖아.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그러니까 필수 문장 성분 얘네들의 성격, 문맥적인 의미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자 A가 수평을 이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수평이라는 말 다른 말로 조금 약간 좀 포괄적인 이미지로 바꿔보면 수평이라는 상태를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 그치? 그러면 1번 봐봐. 나는 근데 아버지의 꿈을 자 목적어 보세요. 꿈을 대신 이루다. 꿈이라는 건 상태예요? 아니야. 꿈이라는 건 내가 목적한 거. 그리고 나의 뜻 이거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걸로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1번 아니야. 그 다음 3번도 보세요. 내가 뜻한 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뜻 같은 말이지. 1번 3번은 둘 다 그러니까 아닌 거야. 나 2번 혼사를 이루다. 혼사라는 것도 상태예요? 아니야. 혼사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얘기해. 그래서 어떤 관계 맺음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약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로 바뀌거든. 그 다음 그러니까 2번도 아니고 5번도 봐보세요. 어떤 물질을 짜임새 있게 사물을 짜임새 있게 뭐하다 이루는데 꼭 필요한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라는 건 사물을 뭐하다 구성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루다 이런 뜻이니까 틀렸죠. 그러니 4번 한번 봐볼까요? 4번이 말하고자 하는 게 노랑과 검정이라는 무엇을 이루다? 노랑과 검정이 대비를 이루는 상태를 이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비가 결국에는 상태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니까 선택지를 읽을 때 당연히 일단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세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있는 말들 속에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의미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계약관계라든지 아니면 좀 물질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금전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탁 짚어내고서 읽어야지 그냥 대충 무슨 거겠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푸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 뭐냐면 일단 이거 됐고 8번, 9번, 10번 질문 있죠? 그거 제가 숙제로 내린 거예요. 다음 주까지 무조건 풀어오셔야 돼요. 8, 9, 10 그리고 분석도 또 꼭꼭꼭 해오시고 어려운 질문들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